루비들 안녕, 루나쌤입니다. 이번 영상도 많이 기다려주셨나요? 또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닷쌤 댓글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서 선생님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 갑자기 닷쌤의 댓글이 없어진 거야. 근데 이제 막 뭔가 서비스를 개편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 이제 선생님의 닷쌤은 굉장히 좀 게시판이 클린한 스타일이지만은 또 다른 게시판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좀 많이 개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닷쌤 댓글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 루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이 영상을 올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이제 질답 게시판을 통해서 이번 닷쌤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이런 컨텐츠를 좀 다뤄주세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선정을 해서 이번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바로 이번 주의 컨텐츠는요, 선생님 저 공부하는데 자꾸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요.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좀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그런 경험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할 거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도 강의 준비를 막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막 작업을 하다가 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집중력이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고민이거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집중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로 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너무 과도한 학습 계획을 잡을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개학이니까 그래 좋았어. 학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조건 나는 순 공부 시간을 만들 거야.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꼭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고 그 다음에 이때 일어나가지고 아침 공부 또 하고 난 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공부 시간만 잡아놓는 경우는 보통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학해서 이제는 워낙에 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서 이 첫 번째 이유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난 방학 때를 한번 생각해봐. 방학이니까 내가 최소 못해도 대여섯 시간은 나 꼭 순공부 시간 만들어야지. 또는 나 오늘 7시간, 8시간씩 주말에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획만 잡아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시간만 잡아둔 경우에는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또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만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공부 시간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되면 책상에 앉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집중력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습 계획을 짤 때 좀 생각을 다르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몇 시간 동안 공부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학습을 어느 정도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습의 목표치를 잡아야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의 목표치를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항상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하기로 나는 다짐했어. 그러면 5시간이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낮 12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5시까지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5시간이나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 시간이 긴 거야. 그래서 진짜 막 하다가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았네. 나 아직 이거밖에 공부 안 했어? 하면서 자꾸만 집중력의 저하가 나타나요. 또 어차피 5시간이나 오늘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내가 핸드폰 봐도 되지 않을까? 내가 잠깐 딴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딴 생각해봤자 핸드폰 봐봤자 5분 10분인데 나머지 4시간은 50분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어차피 나는 오늘 많이 공부를 할 거니까 나는 지금은 잠깐 딴짓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심리적인
또 두 번째로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여러분, 적당한 시간의 압박은요,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생각해봐. 너희들 시험 전날 벼락치기 했을 때 있지. 그때를 생각해봐. 공부 진짜 잘 돼. 내가 당장 내일 시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그러면 그때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도 그땐 집중력이 높아요. 또는 아직 뭐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벼락치기를 해본 경험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숙제의 마감 기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숙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금요일까지 시간 엄청 많이 남았네 하면서 숙제하려고 하면 되게 집중력 저하돼요. 그런데 당장 내일이 내가 숙제를 제출해야 될 마감 날이야.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숙제를 시작했는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숙제량이 진짜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최대의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그때 막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때는 막 내가 3시간, 4시간씩 숙제를 해도 집중력이 그대로 유지돼. 왜? 급하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의 압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오늘 이거를 끝낼 거야. 나는 이 페이지부터 이 페이지까지 끝낼 거고, 내가 들은 강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요약 정리, 노트를 오늘 기입을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또 선생님이랑 공부했었던 것 중에서 오답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거고, 오늘은 이번 과목을 몇 페이지까지 끝낼 거고라는 학습을 구체적으로 목표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학습의 할당량을 다 끝내면 뭐 내가 뭐 4시간 공부할 거를 뭐 2시간 안에 끝냈다? 그러면 그냥 나에게 자유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니 나한테도 당근을 전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효율성이 올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여튼간에 그냥 5시간씩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집중력 안 올라요. 꼭 나의 학습의 할당량 목표치를 해놓고 이 목표치를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 학습량이 더 빨리 끝난다면 그러면 나는 쉬겠다, 놀겠다라고 하는 당근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루 왼종일 그냥 집중력 저하된 상태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진짜 바짝 집중해서 3-4시간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적 더 잘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게 진짜 놀 땐 놀고 공부하는 땐 공부하는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의 표본이거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좀 집중력이 굉장히 항상 저하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순 공부 시간에 이 목표치를 두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의 학습 할당량을 구체적으로 잡으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이번엔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여러분, 집중력이 저하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요, 잡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죠? 사실 뭐 1번보다 2번에도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보통 잡생각이 많고 또는 내가 굉장히 좀 예민한 스타일이어서 이러저러한 고민이나 걱정들이 많은 친구들이 좀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이러저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학교에서 도대체 나랑 친했던 그 친구가 왜 나한테 그런 썩은 미소를 보였을까?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지? 걔가 나 혹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고, 또는 내가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수학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나 지금 과학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또는 내가 주말에 친구랑 약속을 잡았는데 나 지금 이거 학습량 다 못할 것 같은데 주말에 못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걔랑 놀아도 될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엄마랑 아빠랑 또 싸우시는 것 같은데 진짜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안 싸우게 할 수 있지? 나 근데 엄마 아빠 만약에 싸우면은 나 내일 용돈 받는 날인데 엄마가 용돈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진짜 별의별 잡생각을 여러분 사실은 책상 앞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뭐 굉장히 바쁜 삶을 살다가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하고 고요한 명상의 시간이나 마찬가지거든. 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안 했었던 막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 고민들이 그때 막 닥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요. 사실 내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이나 고민, 걱정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게 고민인지,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냐? 종이를 한 장 꺼내요. 노트를 한 장 꺼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나는 고민들, 그리고 내가 자꾸만 공부하려고 하는데 다른 잡스러운 생각이 나는 것들 있잖아. 그거를 그냥 공책에 다 적어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그 잡스러운 생각에 대한 나만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다 세요. 그러고 나면요, 사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깔끔하게 한번 정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잡스러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자꾸 머릿속을 허공에 떠다니는 거거든. 근데 걔를 막상 구체화시켜서 내가 적어보면요, 뭐 딱히 별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고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고민을 딱 접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거를 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 아닌 것도 있잖아. 그럼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기할 수 있는 시간도 내가 한 번은 이 고민을 정리해봐야 들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잡스러운 생각이 들 때는요, 정면승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잡스러운 생각이 들 때는 그 잡스러운 생각들, 고민들, 걱정들을 그냥 공책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부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두 가지의 원인과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저하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비단 나만의 고민과 걱정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집중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번은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나만의 해결 방법도 찾으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고3 때까지 쭉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개학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모두 다 개학했죠. 아이고, 여러분 진짜 작년 한 해를 온클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학교에 가야 되는 게 일상에 좀 적응이 되지 않을 텐데,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1, 2주만 지나도요, 또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이 적응할 수 있게 되니까 나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또 여러분도 이번 새학기 잘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또 1학기도요, 힘차게 여러분 시작하시고요, 항상 감기 걸리지 않게,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